너였다. 뭐? 자, 봅시다. 내가 동물이랑 사귈 수 있어. 나 말씀 원수. 자, 이렇게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시킨 정규분포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 구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어차피 소수점들 잘 빼면 되니까 Z를 어떻게 만든다고? 표준화 어떻게 시켜? 원래 있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표준화가 된 거야. 그럼 이 표준화가 되면 정규 분포가 몇 컴마 몇으로 바뀌어? 0,1제곱으로 바뀌어. 0,1제곱으로 가는 게 표준화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0,1제곱의 표준화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넓이를 구해놓은 표입니다. 한 땀 한 땀.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던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바꿔서 표를 활용해서 넓이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더라 까지가 정규 분포의 의미예요. 다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 100 자, 49번 보자. 확률 변수 Z가 얘는 이미 뭐가 돼서 나왔어. 뭐가 됐어? 표준화가 된 거야. Z는 보통 표준화가 되면서 또는 정규 분포를 다루는 이 연속 확률 변수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 이때도 Z 확률 변수를 X라고 쓰지 않고 보통 Z라고 써. 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0.2288이더라. 자, 그러면 이 Z가 나와 버리는 순간 선생님은 겸손하게 그래프를 항상 그립니다. 뭐 이거 그려서 성대 가면 좋지. 그래서 Z가 여기를 먼저 확인하면 얘가 0.5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A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인 거잖아, 그지? 근데 A가 여기 써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5보다 무조건 클 거 아니야? 근데 0.5보다 작으니까 A는 여기 있을 테고 요 넓이구나. 요 넓이가 0.0228이면 암산 여기는 0.4772인 거 맞아? 요만큼의 넓이가? 그럼 0부터 A까지 넓이가 0.477인데 0.477이는 0부터 2까지네. 그러니까 우리 A는 몇이야? 2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다 했어. 해보시오. 51번 해보시오. 내가 하나만 할까? 내가 하나만. 확률 변수 X가 그 다음 페이지예요. 확률 변수 X가 70,3제곱을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럼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려면 확률 변수 X가 표준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얘를 C를 쓰면 확률 67에서 70 빼고 3으로 나누면 몇 나와? 1. 똑같이 표준화 시킬 거니까 그냥 Z. 76에서 70 빼고 3으로 나누면 2. 그래서 이 확률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럼 마일부터 2까지니까 겸손하게 그립니다. 겸손하게 0일 때 마일부터 2. 요 넓이. 그럼 마일부터 0은 0부터 1까지랑도 똑같겠죠. 0부터 1까지 0.3413 요만큼이 0부터 2까지 0.4772 더하면 5, 8, 1, 8, 0.818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러면 된다고. 이러면 된다. 이러면 끝난 거야. 이러면
7973 유제 52도 같이 해보세요. 6대 123. 그래서 재작년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표준화시킨 요 문제가 마지막 30번 수능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나와서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문제로 나와서 되게 좀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등급 맞추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맞기에는 좀 괜찮았어요. 밑에도 해. 겸손하게 그래도 그래야 된다잉. 막 머리로만 풀면 나중에 실수가 꼭 나오더라고. 범위 딱딱딱 찍어서 하셔야 돼요. 됐지? 마지막 것만 해볼까? 52번에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뭔 말이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무슨 말이야? 옳지, 종 모양이야. 근데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종 모양이라는 거야. 뭐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아, 그래서 나는 그 그래프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힘든데, 야,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서 그려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표준화 이용해봐. 그러면 요 녀석은 표준화 했어. 그러면 70에서 평균 빼고 P 마일이야,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0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난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에서? 0.5에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0에서 1까지나 똑같은 거지. 0에서 1까지 0.3413을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 가능하죠? 몇 나와? 4, 9, 9, 10이니까 7, 8, 9, 1 0.1587 나와요. 그럼 답은 0.1587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4점짜리들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의 키가 170, 표준 편차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렇게 확률 이거 식을 이게 정리하는 거야. 아,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라.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없어. 이거 굳이 이거 물결이 아니라 막 짝대기, 화살표, 뭐 하트 이런 거 다 해도 됩니다. 자, 몇 컴마? 170,6제곱이래요. 근데 저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표준 편차만이 아니라 막 분산으로 표현해 줄 때도 있고 하니까 잘 고쳐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야? 그럼 P 158부터 우리 친구 P가 179가 되는 확률부터 먼저 구해보는 거죠. 이 확률이 퍼센트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아직 모르겠는데 158에서 170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2인가? 표준화 179에서 70 빼고 6 하면 1.5인가? 이렇게 생기지. 이 확률이 퍼센트랑 똑같은 거예요.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가운데 값 0, 마이 1.5 요 넓이가 확률인 거예요. 0에서 2까지 가면 0.48 0에서 1.5까지가 0.43 0.9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들 좀 대체적으로 키가 좀 작네. 그죠? 91%가 150 8에서 179 사이면 제가 몇 퍼센트인 거야? 상위 91 내가 한 170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거기 상위 91%에 드는 거죠. 91%다. 그러면 176 이상인 애는 총 몇 명이 있냐? 1000명 중에 그럼 확률 구해. 또 P 이걸 영어로 쓰는 게 좀 중요하죠. 확률 변수 x가 176 이상인 확률부터 구해야 돼. 그럼 얘 또 표준 아니야? P Z가 176에서 170을 빼고 6으로 나누니까 이거 맞아? 그럼 또 겸손하게 요 넓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야. 0에서 5가 요만큼이 2분의 1이잖아, 그지? 0.5에서 0.1 요만큼을 뺀 거니까 얘가 0.33 빼면 0.16 나오나요? 확률이 0.16인데 그게 1000명이면 몇 명? 160명? 그래서 176 이상인 학생은 160명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까지는 할만하지. 할만할 겁니다. 좋아요. 넘겨볼까요? 별표 하나 쳐볼래요? 55번이 이제 학교 시험 문제예요.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차피 까먹겠지만 또 하면 풀 때도. 자, 어느 지역 1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표준 정규 아니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학생들의 정규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70, 10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선생님 점수는 셀 수 있는 거 아닌겨? 너무 많으니까. 자, 70, 빵점부터 10점 몇 명, 10점부터 20명 몇 명 이렇게 그냥 구간을 나눠서 표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야, 상위 20등이면 몇 퍼센트냐? 2등급이네. 2등급. 이 새끼 뭐 대학까지 틀렸네. 5등급제지. 5등급제도 1등급이 10% 아니야? 여기서 틀렸어요. 20등이면 2등급 넘어가는 거 아니야? 10% 그러면 100명이야?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야, 100등 안에 드는 거 쉽지 않냐?
100등 안에 드는 거 개 쉽지 않냐? 사실? 니네 이제 12월 달에 500등, 1등부터 500등 뚜락 나올 텐데 시험 봐가지고 너는 몇 점, 몇 등, 너는 몇 점, 너는 몇 등 이렇게 막 나올 텐데 매번 매주 매일 막 느낄 텐데 거의 막 진짜 고등관 가가지고 내가 이 정도였다니 내가 이 반인데 저 새끼가 저 반이라니 막 이런 거 그때 확률 같은 데 선생님 말 듣고 조금 열심히 할걸 막 이런 생각 하기 전에 자 1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 70, 표준 편차가 10점의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야 내가 상위 20등 안에 들려면 몇 점 맞아야 돼? 그럼 내 수학 점수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P 확률 변수 X가 선생님 저 한 K점 이상 맞추면 제가 한 상위 20%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위 20등이면 확률 1000분의 20이면 몇이냐? 0.00인가? 5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2니까 1000명 중에 20등이면 1000분의 2 아니야? 그럼 0.002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또 겸손하게 0.0 0이야? 그럼 P 표준화 시켜 여기 Z로 바뀌었으니까 Z는 K에서 평균 70점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눴어. 그럼 그려 겸손하게 선생님 평균이 0일 때요. 이 확률이 0.02가 돼야 되니까 여기 값이 10분의 K-70이라고 한다면 요 넓이가 0.0이야. 그럼 요 넓이는 0.48일 거 아니야? 0부터 몇 가지가 0.48이냐면 2까지. 0부터. 그러니까 우리 K 몇 점? 90점 이상 맞으면 전국 20등 안에 드는 거야. 그래서 K는 몇 점? 90점이요.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좀 어렵지? 좀 갑자기 확 어려워지죠. 해볼까요? 똑같아 이제. 56번 한번 해보세요. 라면 먹으라. 나왔어. 국어 성적이 상위 8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얘는 좀 섞여 있네 점수가. 1등과 2등급이 좀 섞여 있겠네. 내가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몇 점 이상 맞으면 전체 80등 안에 들까를 고민해보는 거지. 그래서 확률을 구할 거야. 먼저 확률. 내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국어를 K점 이상 맞을 거야. 그러면 상위 80등이 돼. 상위 80등이면 몇 분의 몇이야? 50분의 그러면 0.16? 얘가 0.16이 되는 거야. 16% 안에 드는 거야.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K에서
63을 빼고 표준 편차 7로 나눈 값이 0.16이 나와요. 그럼 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고 요렇게 날아가야 되지. 이상이면 요렇게 되면 0.5 넘어가 버리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7분의 k-63이라 한다면 요 넓이가 0.16이다. 그러면 요 넓이가 0.341인 거고, 그러려면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지. 0부터 1까지. 아, 그러니까 난 몇 점? 70점 이상 맞으면 상위 80등에 들고 아무 의미가 없는 점수를 받는 거죠. 1등급도 아닌 2등급 막 끝에. 니네 무조건 1등 맞아야 되나 이제. 딱 뭐 전교 80등까지인데 저기가 좀 지금 10%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50등까지가 10%니까. 가장 베스트는 한 전교 한 47등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전교 47등, 수학은 전교 47등으로 딱 500명 중에 10%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맞아? 그럼 아싸 재수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죠. 그렇지 않냐? 까딱해서 내 경쟁자가 찍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 맞아버렸거나 까딱해서 내가 찍은 문제를 하나 틀려버렸다면 내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10%에서 너희들이 맨날 착각하는 게 무조건 막 1등, 100점, 한두 개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안 되고 적절하게 모든 과목의 공부를 할 수 있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학교 전교생이 500명이면 전 과목이 한 전교 한 30등에 쪼르르 박혀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 근데 막 하나는 전교 1등, 하나는 전교 막 48등, 하나는 전교 51등 이러면 차라리 1등 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을 좀 더 줄여서 다른 과목을 하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을 할 만한 시간들이 그래도 수학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 당장 심화 문제를 푼다고 뭐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하나요? 그렇게 공부하면 베스트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공부법에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어떤 풀이를 하는지 선생님의 설명이 좀 더 중요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문제들도 많이 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은 시간이 지트 고등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A1반 가장 높은 반, 원장님이 직강 때리는 반, 뭐 A1반 이런 애들은 양이 많대. 양이 많대. 고3 애들, 고3 애들. 그리고 A 그룹이면 거의 비슷비슷하답니다. 프린트 난이도 자체는. 근데 이제 고민할 시간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막 초조해 죽겠는 막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막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막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뭐 뭔가 좀 잘못된 거긴 하잖아. 이미 그 전에 끝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시간 세이브를 좀 시키려고 등급 체계가 바뀌면서 굳이 최상위반에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진 않은가 봐. 차라리 좀 시험 대비 수준을 조금 더 내려놓고 다른 과목에 좀 더 집중하겠다. 내가 못하는 과목들에. 이런 경우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약간 좀 학교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약간 변태 같은 애들이. 막 수학 변태, 영어 변태, 사회 변태, 과학 변태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막 속 터지게 옆에 보고서 무서울 정도로 이 자식은 수학만 해. 나는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수학이 좋아서 하는 애야. 한 이런 애가 한 5명 있다고 생각해봐. 전교에
옛날에 고등부책에서는 4%지. 그죠? 전교생이 300명이면 12등까지가 1등급인데 그런 수학 변태들이 한 5명 있어. 얘네들은 영어도 안 해. 국어도 안 하고 그냥 수학만 해. 그럼 걔네들 5명 깔아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각 과목마다 한 5명씩 있다 생각해보세요. 1등급 받기가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 옛날에. 오릴이 그래서 없어 학교에.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런 변태들이 있어도 표본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서 고교학점제 해가지고 내가 딱 뭐 미적분의 뭐 활용에 대한 뭐 고찰 뭐 이런 이름이 좀 멋있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변태 애들 5명이 막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개판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을 좀 잘 받아보는 게 좀 중요하다.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섞는 거야.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섞을 거야. 이항 분포가 뭐였지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에서 독립 시행으로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 같은 걸 구하기 쉽게 해놓은 건데 뭐 이런 거지. 자, 너희들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항 분포 1000,3분의 1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런 거지 뭐. 1000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뭐 3의 배수눈이 나올 확률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뭐 이런 거야. 주사위 1000번 던졌을 때. 그러면 내가 갑자기 니네한테 야 근데 나 이거는 어떻게 되지? 이런 확률을 물어봤어 갑자기. 야 주사위 3의 배수의 눈이 500 이상 600 이하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이제 1000 C 500 3분의 1에 500 3분의 2에 500 더하기 1000C 501 3분의 1에 501 3분의 2에 502 쭉쭉쭉 해서 1000C 600 3분의 1에 600 3분의 2에 400까지 다 계산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지금 너무 힘들잖아. 얘를 그래서 셀 수 있는 이항 분포 확률 변수 x지만 얘를 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자 라고 해서 얘를 바꿔버리는 거야. p 뭘로? z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정규 분포 요 이항 분포를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어. 평균 몇? 100 분산 90인가? 표준 편차 이게 선생님의 한계네.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항 분포긴 하지만 숫자가 워낙 크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프로 풀어버리자. 표준화 시켜서. 그래서 500에서 100 빼고 3루트 10으로 나눠. 600에서 100 빼고 3루트 10으로 나눠서 표준화 시켜버려서 계산해버리자 라고 보는 거죠. 왜 계산 이제 이런 건 안 나오긴 하지. 그래서 이제 해보면 평균이 0일 때 한 요 정도 될 거야. 한 요 정도 있을걸요? 요 넓이는 뭘 구해요? 뒤에 가서 표준 정규 분포를 표를 가지고 넓이 구할 거야. 그래서 이 값이나 거의 똑같다. 뭐일수록 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비슷해지죠. 우리가 종 모양의 그래프도 세세하게 쪼개서 표본들을 많이 잘게 쪼개만 만들면 종 모양이 되는 것처럼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 모양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n이 크면 클수록 좋다. 무슨 법칙?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무슨 법칙? 큰 수의 법칙. n이 크면 클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믿을만하다. GT에서 용인에서 가장 큰 학원? GT. 클수록 좋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해볼까? 자, 이런 거야.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 한 개의 주사위를 갑자기 720번을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10번, 13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원래는 못 구한다고. 그 먼저 번 나왔으니까 이항 범 분포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이항 분포 몇 컴마 횟수 720 컴마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면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 아, 그래서 내가 확률 구하려고 영어로 써볼게. p 확률 변수 x가 110번 이상 130번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요걸. 오마이갓. 근데 너무 많아요. 오마이갓. 근데 720은 충분히 큰 수다. 언제부터 선생님이 충분히 큰 수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뭐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집에서 이 n이 10만 돼도 이거 충분히 큰 수야. 보통은 한 20번부터 큰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수학에서 보통이란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대략적인 거야. 이렇게. 어쨌든 720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돼. 아, 그러면 먼저 이항 분포를 가지고 평균을 찾아줘요. 평균 몇? 120. 분산은 몇이냐? 아니라 6분의 5니까 100인가? 100. 아, 그러면 평균 분산을 아니까 정규 분포로 쓸 수도 있을 거야. 왜? 720 너무 크니까. 그래서 몇 컴마? 120 컴마 10제곱으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10제곱. 그러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상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로 바꿔서 그냥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야. p 110 빼기 120을 10. Z가 자 대트로 벽했어. 130에서 120을 10으로. 그러면 p 마일부터 Z가 1까지야. 이렇게. 이 확률 다 같다. 다 같다. 그러면 공손하게 마일부터 1까지 요 넓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확률 몇이냐? 0부터 1까지가 0.3413인데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0.6826인가? 끝. 저거 계산이 자동으로 돼서 나오는 거야. 얼추 0.6826일걸? 이렇게. 이해됐나? 할 수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옆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실 테니까 한번 가볼까요? 81로 가봅시다. 몇 쪽이냐고요? 132페이지. 해보시오. 81, 80, 77, 78, 79는 하지 않았냐? 했지? 78, 79 풀어져 있지? 거기 있는 문제, 남은 문제 다 해보세요.
출석 한번 부를게요. 서연이 손만 들어. 서연이, 건우, 민준이, 서유리, 윤채, 주호, 채헌이, 도현이, 믿음이, 재형이, 예서, 효린이, 지유, 아연이, 연서, 하준이, 예주, 정혜, 효준이, 차리, 정원이, 승민이. 뭐야, 쟤왜 부르죠? 야, 벌써 1시 반? 아니죠. 어렵죠. 빨리 해보세요. 저기 보강하러 온 애들이야. 와, 정규 수업 듣는 애들이야, 쟤들은. 월수분반 애들이 오늘도 왔어, 쟤는. 반편성 시험 잘 보려고 저렇게 와서 1학년들이 저렇게 공부하고 가는 거야. 선생님이 요 그냥 개념 설명하자마자 여기로 오는 이유는 앞에 문제들을 푼다고 해서 이 뒷 문제들을 잘 푸냐도 아니고 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문제들이 아예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냐도 아니라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 주에 성표 선생님이랑 밥 먹을 건데 무엇을 전해드릴까 너희들한테 성표 선생님한테 뭘 전해줄까? 너희들이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만들 없어? 역시 몇 번부터 하고 있어? 77 80 81 다 취집은 그래프를 그냥 쉽게 그려야 돼. 그냥 절대값 그래프네. 이걸 한번 절대값 한번 조져볼까요, 여러분?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움직여요. 마지막을 보는데 쉽게 푸는 친구들은 쉽게 풀어버리네. 81번 한번 볼까? 어렵긴 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가 10,2제곱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가 n,2제곱이야. 그러면 확실히 보면 이 x의 정규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와 이 y의 정규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휨새가 똑같아. 그래프 똑같은데 축만 다른 거야. x는 10을 기준으로, m은 뭘 기준으로, y는 m을 기준으로 똑같이 써져 있는 거야. x부터 먼저 그려볼까? 여기가 딱 10인 거야. x가 딱 10일 때 딱 여기 대칭인데 F1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얘들아. 이 F12가 의미하는 건 확률 변수 F의 밀도 함수이니까 여기가 12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 값을 의미해요. 요 값. 요 값. 그럼 지금 얘랑 같은 게 여기 있어. 여기 몇이겠어 그러면? 8 이런 거죠. F10이나 F8이랑 똑같은 값인데 지금 똑같은 그래프를 G20이 더 크다, G20이 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얘를 좀 당겨볼게. 똑같은 녀석인데 좀 그냥 얼추 그냥 이렇게 당겨볼게. 같은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들아? 얘는 y에 대한 표준, 아니 y에 대한 정규 분포를 쓴 거니까, 아이고 여기는 y가 m일 때 m 평균 m. 그러면 요 값은 몇이겠어? 요 값. 여기 몇일까? m 빼기 옳지. 왜? 여기서 여기까지가 2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니까 여기가 m 빼기 2고 여기가 몇이겠어? 플러스 m 플러스 2야. 그러면 F12보다 큰 값이 G20이거든요. 그러면 G20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 20이 들어있어서 20 빡 찍었을 때 F12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져야 돼. 맞나? 그러니까 m-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누가? 22. 근데 m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쓰면 22고 요거 쓰면 18이니까 우리 m의 값은 18부터 22까지인 겁니다. 18부터 22까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이게 가운데 m 값에 대해서 평행일 때 만약에 어떤 확률이냐면 알파부터 x가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보자. 그냥 알파가 뭔지 모르지만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의 거리가 딱 요만큼이야. 이 식으로 교정이야. 그러니까 이 식부터 고정이라고 이렇게 올 때 넓이가 언제 최대가 딱 되겠어? 가운데 딱 m을 끼고 한가운데 있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가니까 이때가 최대값 아니겠어? 그러니까 언제야? 알파가 몇이 될 때?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2m이 될 때. 그래서 알파가 몇이 될 때? m 마이너스 n-1이 딱 됐을 때가
확률이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 사이에 축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긴 하는데 최대값을 구하려면 축에 있어야 돼. 야 그럼 얘와 얘 가운데 값이 몇이냐? 21, 24, 2로 나누면 22.5. 그러면 평균이 22.5에 가장 가까운 값 22여야 하는 거야. 그래야 최대값을 가져. 그래서 m이 22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이해되나요? 축에 가장 가깝게 포함되어 있을 때가 가장 넓이가 커져요. 그래서 P 21에서 21을 빼고 표준 편차 2 표준화 24에서 21을 빼고 표준 편차 2 하니까 마이너스 0.5부터 Z가 1까지. 따라서 표준화 0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요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똑같은 거지. 그럼 얘 0부터 마이너스 0.5나 0부터 0.5나 똑같으니까 0.1915 0부터 1까지는 0.3413 8, 2, 3, 4 뭐야? 0.5328 몇 번에 있어? 1번에 있지. 답은 1번이요. 이렇게 쓴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나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축을 껴야 돼. 그리고 가장 극대가 되는 거, 가장 최대가 되는 건 축이 딱 범위의 한 가운데 있을 때. 근데 딱 가운데를 못 맞추자면 축에 가장 붙어 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다 했어? 80번도 해볼까? 난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그래프 한 2개 정도 그려줘야 되겠네. 자, 가주권 보자. F10이 F20보다 크다. 이면 원래 그냥 단순하게 감소하는 구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20일 수 있겠죠. 또는 이쪽에서 10, 이쪽에서 20일 수도 있고요. 이쪽에 둘 다 있을 수는 없어. 왜냐면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나 조건이 F4가 F22보다 커. F22가 더 커. F22. 요거 이제 구간들을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여기가 22면 4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얼추 떨어져도 한 여기에 있지 않겠어? 세워서 간다면 칸으로 나눠서 가야지. 정확하게 쓸 수 있나? 얘와 얘 가운데 값이 13인 거니까 한 요 정도 여기에 한 13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돼. 그러면 F4가 얘보다 작아지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리 차이가 너무 극심하지 않나요?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이 각각의 칸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요. 대칭이니까 여기 M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F4와 F22의 거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여기서
여기가 22면 여기 똑같은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4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F22보다 작은 값이어야 하니까. 그러면 얼추 10에서 4까지의 거리랑 20에서 22까지 이 거리니까 요게 이 그림이 지금 설득력이 있네. 이쪽은 감소하는 구간이 뒤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됐나? 그러면 4와 22의 가운데 값이 몇이지? 13. 요 13은 요쪽에 더 치우쳐져 있어야 될까? 요쪽에 더 치우쳐 있어야 될까?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3이 있어야 되고 10과 20의 가운데 값인 15는 요게 더 작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더 와 있으니까 여기에 15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평균은 13과 15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자연수래. 뭐시기요? 14밖에 없죠. 평균이 13이 될 수 없어. 그러려면 같아져야 돼.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 평균이 15가 되려면 20과 20의 값이 똑같았어야 돼. 그래서 우리 M은 1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표준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77이네. 요거 하기 전에 그래프 하나씩만 그리고 갈까요, 여러분? 여기가 좋아하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y는 y는 4개 그려볼까요? 뭐 아무 데나 그려. 저 뒤에다 그려야 돼. 저 절대값 그래프 나왔으니까 70초에 절대값 그래프 나왔으니까 절대값 그래프 옆에다 그려놔도 되죠. 그리고 싶은데. 미안. 이게 x축이야 이게. 이게 y축이야. 값은 의미 없어. 괜찮아. 근데 위에 2개만 그려도 돼. 사실 위에 2개만 그릴 수 있어도 괜찮은데 이제 공수 2에서 이런 거 나오니까. 쉽죠? 여기 뭐 알파 베타 같은 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 여기 감마 y 좌표까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이런 거죠. 감마. 약간 그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 운동회 연습할 때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렇게 덮어서 다니셨다. 이게 이거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 올려서 계산하는 거고요. x에만 절대값이 쳐져 있으면 어떤 거죠, 여러분? 일사 x축,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만 남겨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리 그래프 이렇게 생겨요. y축 대칭시키는 겁니다. 양수축. x의 x가
양수인 부분들만 찾아서 절대값. 왜냐면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그래프가 바뀌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아이고. y가 양수일 때 알파, 베타. 해서 이제 아까는 y축 대칭 했으니까 이번엔 x축 대칭 찍어내는. 여기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이게 요거. y의 절대값. 그럼 이제 y에도 절대값, fx에도 절대값이면 하나 더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원래 있던 녀석에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려볼까요? 미안, 선생님이 착각했어. 이걸 그렸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 더 있어요. y의 절대값에 f의 절대값.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알아두면 되게 이거 편해 얘들아. 좋아.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 우리 1학년 꼬맹이들은 언니 오빠들 다 이 정도는 다 그리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못 그리면 큰일 난다고 내가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야겠어? 먼저 얘부터 그려봐. 얘가 뭐였었지? 얘는? 이거였었지. 그지? 근데 여기가 얘 양양인 애들만 찾는 거야. x 양수, y 양수. 그래서 여기만 그려. 양양인 거.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일사분명만 딱. 그래서 x축 대칭에 4, 4. y축 대칭에 뭐야? 응? 이렇게. 그리고 다시 y축 대칭에 이렇게. 마지막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일사분면 따서 x축, y축, x축, y축. 그리고 공투 때 했죠? 도형의 이동할 때 같이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사실 예고 두 개는 안 나와. 공투에서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대수미적에서는 요거 두 개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 자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1사분면 x가 양수인 쪽이니까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잡아서 y축 대칭시키는 거고, 얘는 fx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밑에 있는 거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식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fx 그냥 바로 그리죠. 우린 절대값도 그렸으니까. fx가 a의 x 빼기 2분의 1의 절대값이래. a는 어차피 곱해진 녀석이니까 그래프 위아래만 영향을 줄 테고 2분의 1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0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이 절대값 그래프는 직선이고 2분의 1에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니? 요 값이 몇이야? 0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고 2분의 1 넣었을 때 0 나오고 다시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그러면 밀도 함수가 이거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1인 거예요. x축으로 둘러싸야 됩니다. 요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여기. 그럼 요 넓이가 몇이냐 이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2분의 1은 8분의 1가 두 개 있으니까 4분의 1 a 둘러싸인 넓이 1 a 몇? 4 a 4 나와요.
그러면 4분의 1부터 4분의 3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4분의 1은 여기 있었대요.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그러면 요 넓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떻겠어?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길이가 요 직선 이름이 뭐야? 원래 올라있던 요 길이가 4의 x-2분의 1이겠죠. 절대값 떼버린 거. 그러면 4분의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4분의 1 나오나?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1인 거야. 계산하면. 그럼 요 넓이는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인 거네. 그럼 여기도 몇이겠어? 8분의 1. 둘이 더하니까 4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잡고 싶은 값은 4분의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더 어려운 게 없슈. 이게 다 숙제야. 여기 132까지 교재 정리하세요. 64 했나? 128페이지 64 128페이지 풀어보슈. 거꾸로 풀어. 거꾸로 뒤에서 풀어줘. 뒤에서. 아니다 59페이지부터 59부터 풀어. 59부터 59번부터 풀어. 다 했어?
잘했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럼 딱 보면 답이 딱딱딱 튀어나오는데 59번에 몇 번? 5번. 바로 나오잖아. 60번에 몇 번? 24. 빡 튀어나오잖아. 59번부터 볼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F랑 H랑 G가 있는데요. fx랑 이걸 평행이동 시키면 hx가 된대. 그럼 fx랑 hx는 뭐가 똑같고 휨새가 똑같은 거니까 표준 편차가 같은 거야. 근데 평균이 hx가 좀 더 크다. x3가 좀 더 커. x3가. 그러면 5번은 문제 보면요. 1번부터 볼까요? 그래프를 띄워놓고 x1의 평균 몇이야? 보기 1번 2x1 a 2x3의 평균 요 녀석의 평균 b에 대해 대칭이니까 b. 그럼 당연히 b가 더 크죠. 시그마는 똑같아요. x1의 시그마 휨새와 x3 요 hx의 휨새는 같아요. 2번 정답. 3번 휨새가 더 커. 왜냐면 넓으면 넓을수록 분산 표준 편차가 크고 좁으면 좁을수록 분산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요 녀석의 분산이 요 녀석의 분산보다는 크겠죠. 3번 정답. 4번 x1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요 넓이에요. 요 녀석의 확률 0.5 반절 a에 대해 대칭이니까 x2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 녀석의 확률 어차피 또 a에 대해 대칭이니까 둘 다 0.5 2분의 1 똑같습니다. 4번 정답. x1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제 여기에요. 여기랑 x3이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 요 노랑이나 빨강이나 넓이 어차피 a, b에 대해 대칭이니까 2분의 1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탈락. 60번은요. 야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25,6제곱을 따르는데 k-때 k 플러스 4가 최대가 되려면 확률이 넓어서 최대되려면 저 녀석의 가운데 값이 평균이랑 같아야 돼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25,6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한가운데 값이 25인데 k 빼기 2부터 k 플러스 4까지 빡 들어왔을 때 언제? 축을 끼고 있을 때가 가장 높게 올라가서 넓이를 가장 많이 포함한다. 그럼 여기가 k-2고 여기가 k 플러스 4이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극한 더 최대값을 추구하려면 얘와 얘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항상 같을 때가 거의 최대값이겠죠. 무조건 최대. 위에서 타고 내려오니까. 따라서 얘와 얘를 더한 값 2k 플러스 2의 평균이 25가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K는 24. 아닙니다. 24. 이렇게 돼요. 딱 한가운데 끼고 있어야 이때 가장 높게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 있어봤자 이거 여기밖에 안 돼. 그지? 올라와야 돼. 다음 61, 62, 63, 64 해보시고 다음 친구들은 나눠 좀 프린트도 해보세요. 저 뒤쪽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그 유형업 그래서 70번까지 만들어 70쪽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번 프린트는. 근데 너무 부담된다면 다 안 해보셔도 됩니다. 다 푼 친구들은 프린트 73페이지로 가서요. 맨 뒤에 평가원 기출 458, 457, 459 요 세 문제 풀 거예요. 오늘 프린트에. 확률을 비교하려면
요거 6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x고 얘는 x고 얘는 z니까 문자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 기준을 같게. 그래서 저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훨씬 좀 간결하죠. 얘를 그냥 표준화 시키세요. 얘를 표준화 시켜서 얘네들이 같게 만드는 거니까 범위가 똑같으면 되니까 z의 범위로 비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표준화된 걸 강제로 x로 바꾸는 건 나와. 또 표준화 시키는 게 요거 표준화 시켜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얘는 표준화 시키면 p n에서 n 빼고 야 이것도 미래 이것도 틀렸을 거야, 그지? 그냥 4분의 n 제곱 바꾸면 돼, 안 돼? 2분의 n의 제곱으로 바꿔놔야 돼.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야.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하긴 했어. 야 이것들 맨날 틀리더라. 몇몇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2분의 n z가 120에서 n을 빼고 2분의 n 얘는 p 쟤는 0부터 z가 몇이요? n분의 240 마이너스 2n인가? 근데 얘가 p 0부터 z가 1까지랑 똑같아야 된대. 그러면 240 마이너스 2n이 n이랑 같으면 될 거 아니야. 0, 0 똑같고 z 똑같으면 얘는 1밖에 없죠. 그럼 3n이 240이니까 n은 80이요 라고 쓰시면 되죠. 표준편차 잘 보세요.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서 보면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자, 62번도 해봐. 어이구, 이거 무슨 확률? 이거 무슨 뭐 확률 질량함수 아닌가? 번으로 시작하는 확률 질량함수네. 225번을 시행했을 때 5분의 4의 확률이 나오는 이항 분포야. 저거 이항 분포 쓸 수 있어. 이항 분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 225는 충분히 큰 수니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고,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준화도 시킬 수 있어. 이제 우리는 2번이 남았죠. 2번이 남았습니다. 8번 중에 벌써 6번을 내일 다음 수업에 요거 오답 정리하고 통계가 아마 끝날 거예요. 그 마지막 수업은 통계 마무리하고요. 시험을 보는 건 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프린트를 만들어 올 거니까 같이 시간 주고 조금 풀고 다시 오답 정리하고 시간 풀고 줄고 같이 오답 정리하는 약간 수능 형식 기출 문제들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찾고 확률과 통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야 이게 가장 중요해. 62번이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통계에서 이산과 연속을 관통하는 가장 연결고리가 가장 강한 녀석들이라. 이거 225시 x가 나와버린 순간 이거 응립시행 확률 이항분포네. 이항분포
225,5분의 4. 야 그럼 우리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몇이야? 180? 왜? 분사는요? 36? 아 근데 나는 19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225C 192 255C 191 아이고매 그러면 니네 이건 알아? 0부터 1거부터 2부터 2까지 몇인지는 알아? 여기 앞에 있는 애들만 더한 게? 응? 착각했네.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면 빨리 1분 남았어 1분 얘가 몇 같은 값 아니 1은 나도 알아 225C 220 얘는 225C 224 뿅뿅뿅 225C 112 0, 1, 2 하면 몇 나와? 2에 몇 제곱이었지? 225제곱 0부터 끝까지 나와 근데 그가 몇 번? 이만큼이니까 반전 그래서 2에 224제곱 이렇게 썼었죠 기억나죠? 이것도 기억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C들이 5분의 2, 5분의 4가 박혀있으면 계산 안 되는 거고 마지막 이것만 할게요 그래서 얘를 Z로 정규분포화 시키면 180,6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됐지?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표준화 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생했어요